어린 마법사들이 호그와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준비물들이 필요한데요. 2호 크기의 양은 냄비, 크리스탈 약병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법 지팡이겠죠. 그렇다면 이 지팡이는 어디서 사야 할까요? 아마존? 이베이? 아니죠. 영국 런던에 있는 술집 리키 콜드런의 앞마당에서 쓰레기통 위에 왼쪽 세 번째 벽돌을 두드리면 마법사들의 쇼핑거리 다이애건 앨리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영국 최고의 지팡이 제작자가 운영하는 올리벤더스가 있습니다. 호그와트에 입학하는 거의 모든 마법사들은 이곳에서 지팡이를 구매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마법사들의 이템 마법 지팡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바로 이런 모양의 막대기를 떠올리실 텐데요. 해리포터 세계관의 마법 지팡이는 이러한 길쭉한 형태의 스태프가 아니라 통상 요술 지팡이라고도 하는 짧은 형태의 완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팡이가 없어도 마법을 부릴 수는 있겠지만 보다 정확하고 강력한 마법을 위해서는 이러한 지팡이가 필수라고 합니다. 다만 완드 형태의 지팡이는 유럽에서 개발되어 다른 나라로 퍼진 것이고 아프리카에서는 지팡이 없이 손짓으로 마법을 부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팡이 없이 자신의 힘을 제어하는 방법을 훈련한다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편리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지팡이의 사용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모든 마법사들은 학교에 입학하는 11살부터 지팡이의 사용법을 배우게 되는데 누구나 지팡이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지팡이 제작자를 찾아가야 합니다. 세계에는 동유럽의 그레고로비치를 비롯한 유명한 제작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앞서 말했던 지팡이 상점 올리벤더스는 영국 최고의 지팡이 제작자로 불리는 게릭 올리벤더가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영국 마법사 중 대부분은 이곳을 애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팡이는 나무를 기반으로 만들어지지만 아무 나무나 지팡이의 재료가 되는 것은 아닌데 특정 인간에게 마법의 힘이 있듯이 나무 중에도 마법의 힘이 깃든 나무만이 지팡이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무를 찾는 것은 어렵지만 보통 마법이 깃든 나무에는 보호트러클이 서식하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나무를 찾는 것이 비교적 수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지를 마구 꺾으려고 하면 그들에게 눈을 찔릴 수도 있기 때문에 쥐며느리 벌레나 픽시의 알을 가져가서 건네주고 정중히 부탁해야 합니다. 이렇게 얻은 나무에는 여러가지 마법 재료가 코어로 사용되면서 지팡이가 완성되는데 지팡이 장인들은 즐겨 사용하는 코어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같은 코어로 만들어졌을지라도 이미 만들어진 지팡이와는 절대 똑같이 만들지 않으며 지팡이의 재료인 나무와 코어로 사용된 마법 물질에 따라 독특한 특성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올리벤더의 경우 용의 심장, 피닉스의 깃털, 유니콘의 털만을 코어로 사용했지만 어떤 마법사들은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재료를 코어로 주문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팡이에는 일종의 자아가 생겨 사용자가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지팡이가 자신을 데려갈 사람을 선택한다라고도 하는데 아무리 강력한 마법사라도 주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해당 지팡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팡이의 인정을 받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지팡이와 사용자가 서로 이끌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팡이와 사용자는 최고의 시너지를 보여주며 이를 위해 올리벤더는 여러 가지 지팡이를 권하고 반응을 살펴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강탈로 결투 등을 통해 지팡이의 원래 주인을 이기고 지팡이를 놓게 만든다면 해당 지팡이를 쥐어본 적도 없다고 하더라도 주인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지팡이를 뺏은 경우에는 지팡이가 원래 주인에게 변함없이 충성하는 경우가 많고 주인의 허락으로 잠시 지팡이를 빌려주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효과를 내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팡이가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치 남의 팔다리를 억지로 붙인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팡이의 길이는 대체로 9인치에서 14인치 정도가 평균적인데 지팡이의 외형과 사용자의 성향은 거의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긴 지팡이는 시원시원하고 과장되거나 대범한 성격의 마법사를 선택하기도 하고 오목조목하게 생긴 지팡이는 고상하고 세련된 성격의 마법사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물론 신체가 특이하여 과도하게 긴 지팡이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8인치 이하의 극단적으로 짧은 지팡이는 무엇인가 결핍된 사람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몇몇 지팡이의 주인들은 월별로 나무를 표시하던 켈트의 나무 달력에 의해
본인의 생일에 해당하는 나무 재질의 지팡이를 소유하기도 했는데, 해리는 서양 호랑가시나무, 헤르미온느는 포도나무, 론은 물풀의 나무, 말포이는 산사나무 재질의 지팡이를 첫 지팡이로 가졌습니다. 지팡이는 특수한 재료로 장인의 노력 끝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쉽게 부러지진 않지만 가끔 사고로 인해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법을 부릴 경우에는 마법의 오류가 발생하거나 자칫 역발사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마법사는 새 지팡이를 장만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리포터 등장인물들의 지팡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해리의 지팡이는 서양 호랑가시나무 소재로 코어는 불사조의 꼬리 깃털입니다. 이때 사용된 깃털은 알버스 덤블도어의 애완동물인 퍽스의 것이라고 하죠. 볼드모트의 지팡이와는 사용된 코어가 같기 때문에 형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때문에 볼드모트는 해리를 상처 입힐 수는 있어도 죽일 수는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해리는 올리벤더스에서 운명적으로 만난 이 지팡이를 상당히 아끼고 있다고도 합니다. 헤르미온느의 지팡이는 포도나무 소재로 용의 심장이 코어로 사용되었는데, 반듯하게 뻗은 모양은 헤르미온느의 꼼꼼한 성격을 반영한 듯 하네요. 론의 첫 지팡이는 형인 찰리 위즐리의 물풀의 나무 지팡이를 물려받아 사용 중이었으나 사고로 부러지게 되었고, 자체 수리하여 1년 동안 사용하기도 했지만 3학년이 되던 해에 위즐리 가족이 복권에 당첨된 덕에 버드나무 소재의 유니콘의 털이 코어로 사용된 지팡이를 새롭게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외형 또한 론의 머리색처럼 붉은빛이 은은하게 감도는 것 같습니다. 죽음의 성물 중 하나이자 세계관 최강으로 불리는 딱총나무 지팡이는 첫 소유자였던 안티오크 피브렐부터 해리포터에 이르기까지 이 지팡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불행해지기도 했습니다. 소재로는 딱총나무와 세스트랄의 꼬리털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 시점으로는 그린델 왈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개성있는 지팡이들이 있기도 한데, 세계관의 허세 킹 질데로이 로거트는 비싸다고 전해지는 체리나무 지팡이를 사용했고, 볼드모트 버금가는 악당 돌로레스 엄브리지는 마치 고문기구를 연상하는 자작나무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루시우스 말포이는 뱀머리 장식이 달린 긴 막대 안에 지팡이를 넣어두기도 했고, 해그리드 또한 호그와트 출신이기 때문에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 크기는 해그리드의 덩치에 맞게 16인치로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하며, 퇴학당하면서 그의 지팡이를 압수당하는 과정에서 반토막으로 부러졌지만 그는 이 조각들을 몰래 수거한 후에 수리해서 우산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그리드에게 전문적인 수리 능력은 없었기 때문에 마법 능력이 뜻대로 발휘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에도 새로운 인물들과 함께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지팡이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지팡이들은 어떤 소재로 만들어졌을지, 그리고 사용자의 성격과는 어떤 비슷한 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